네, 이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VCNC에서 비트윈을 개발하고 있는 김상우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얼마 전에 안드로이드 웨어에서 돌아가는 또 비트윈을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그 경험을 한번 공유를 드리고 이제 이거를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이렇게 저희 경험담을 한번 공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비트윈에서 뭐 이것저것 하고 있는데 안드로이드를 좀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 데이터 분석도 요즘에는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 좀 관심이 많은 편이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 관심이 많은데 이따가 또 끝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하니까 또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좀 웃기는 사진을 넣고 싶었는데 사진이 웃긴 게 없어서 저희 그 올해 초에 상반기 발대식이라는 걸 했어요. 이 뒤쪽에 좀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참치를 먹으면서 개발을 잘 하자고 의지를 다진 그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 사진을 좀 써봤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뭐 아직까지 좀 워낙 이른 단계 프로젝트라서 그냥 관심만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한번 경험을 공유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준비를 해봤어요. 일단 저희 웨어 개발기를 좀 공유를 해드리고 또 새로운 플랫폼에 들어간다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또 경험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비트윈을 혹시 또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준비를 했습니다. 연인들을 위한 둘만의 공간을 제공해 주는 앱이고요. 이렇게 뭐 채팅이나 사진 같은 거 그리고 곧 1000만 다운로드를 이제 달성할 예정이고 한국에서 한 절반 정도가 이제 한국에서 사용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는 또 다른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혼자서 쓰게 해달라고 자꾸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은 지원 계획이 없습니다. 이렇게 웨어러블들이 이제 요즘에 좀 많이 유행이잖아요. 이게 핏빗이라는 게 뭐 작년, 재작년에 좀 많이 유행을 했는데 이게 싸긴 한데 참 쓸 데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갤럭시 기어 이게 광고를 정말 못 찍었죠. 광고 보신 분들 보면은 그 보통 남자랑 갤럭시 기어를 쓰는 남자가 이렇게 한 여자를 두고 이렇게 서로 대결을 같이 해가지고 결국 이거를 활용한 사람이 이긴다 이런 광고였는데 실제로 저기서 돌아가는 게 이제 거의 없고 그다음에 가격도 한 30-40만 원대 그래서 비싸서 굉장히 이제 혹평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구글 글래스 이거 되게 멋있는데 이게 살 수가 없어요. 비싸고 구할 수가 없어서 그리고 좀 아직은 좀 이른 것 같고요. 근데 이 안드로이드 웨어는요 이런 웨어러블들 중에서는 좀 최초로 좀 사볼 만한 그러니까 가성비가 나오는 디바이스가 처음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쓰시는 안드로이드 앱들이 있잖아요. 그 안드로이드 앱들 저희 같은 이제 서드파티 앱 개발사들에서 안드로이드 웨어를 위해서 별도로 작업을 하나도 안 해도 이렇게 그 노티피케이션 같은 게 오면은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저 가운데 이제 있는 게 그 행아웃 알림인데 아무 작업도 안 해도 저렇게 뭐 글자랑 아이콘이랑 그다음에 배경 아이콘 이렇게 해가지고 이쁘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앱들에서 이렇게 오니까 이게 이제 꽤 편하고요. 그다음에 음성으로 대부분 이제 제어를 하게 되는데 이게 좀 한글은 좀 이게 망했어요. 사실 이게 한글도 인식이 잘 되긴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검색이나 뭐 뭔가 하다 보면 한글도 쓰고 영어도 쓰고 같이 쓰게 되잖아요. 근데 언어를 한 가지밖에 폰에 있는 언어를 따라가게 되는데 한 가지밖에 인식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좀 쓰는데 한계는 좀 있더라고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인식은 뭐 굉장히 잘 됩니다. 그리고 항상 차고 있는 거니까 만보계부터 시작해서 되게 여러 가지 많은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좋은 앱들도 이제 많이 나올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벌써 지금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선택할 수 있는 디바이스들도 이렇게 꽤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렇게 취향에 따라서 또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정리해 보면 이제 상당히 이게 실제로 써보니까 지금도 차고 있는데요. 상당히 편하고요. 그다음에 개발하시기는 좀 쉬워요.
안드로이드가 구동이 되고 여러분들께서 개발 지금 하고 계신 안드로이드랑 거의 완벽하게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화면 하나가 액티비티 하나고 뭐 코드는 거의 완전 동일하고요. 그다음에 구입할 수 있는 가격도 꽤 괜찮은 것 같아요. 반면에 좀 대중화되기에는 아직까지는 배터리 성능이 하루나 이틀 정도 가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고 매일같이 사용할 만한 그 좋은 앱들이 이제 많이는 없는 것 같아요. 아직 이제 사람들이 개발을 이제 많이 해서 최근에 막 나오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게 보고 되게 재밌어서 개발을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 저희 100+20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요. 구글의 80-20 프로젝트랑 비슷하게 이제 원하는 프로젝트에 시간을 쓸 수 있는 건데 근데 이제 하던 거를 다 하면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100+20이고요. 근데 가끔씩 이게 좀 지나치게 저희가 퀄리티를 추구하는 편이라서 원래 하려고 했던 걸 하나도 못하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0+20 프로젝트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100+20 프로젝트로 나왔던 게 뭐 안드로이드 위젯 프로젝트라던가 이런 식으로 좀 사이드 프로젝트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웨어도 이걸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됐고요. 근데 이게 시작을 하려고 그랬는데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안드로이드긴 한데 완전 새로운 거라서 그래서 이것저것 공부부터 하기로 했어요. 이 링크 발표 자료가 공유가 될 것 같으니까 관심 있으시면 한 번씩 눌러보세요. 구글 I/O 키노트에 보면은 뭐 이걸로 웨어로 결제해서 피자 주문하는 예제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되게 괜찮았었고, 그다음에 요 아래쪽은 이제 좀 디테일한 기술 세션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실제로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좀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가 있고, 직접 그리고 이거 구입해서 사용해 보시면은 참고할 만한 앱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뭐 펜시, 틴더, 뭐 에버노트 그리고 구글 앱스 앱들은 다들 정말 괜찮게 잘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써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좀 아이디어가 나오더라고요. 우선 이거는 또 여러 가지 이게 문서나 가이드들에서도 이제 비슷하게 많이 이제 나오는 이야기들인데요. 이게 사용자가 직접 앱을 실행하거나 뭐 여기서 이렇게 눌러서 많은 걸 하지 않아도 적절한 타이밍이 되면은 이렇게 뭔가를 알려준다던가 정보를 준다던가 하는 식으로 되면 이제 좋고, 그다음에 뭐 입력을 이제 하더라도 뭐 버튼 한두 개 이런 식으로 최소한의 입력으로 이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이제 그게 좋은 앱일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휴대폰 뭐 하루에 100번 정도를 꺼낸다는 연구 결과를 본 것 같은데, 이거 주머니에서 꺼내서 뭐 락 풀고 이렇게 확인하고 확인한 김에 좀 페이스북도 좀 하고, 이게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낭비되는 시간을 이렇게 한번 뭐 보는 걸로 해결할 수 있으면은 이제 그게 시간을 또 아껴주는 거니까 그런 것도 이제 좋은 케이스고, 항상 착용하고 있으니까 뭐 헬스케어 아까 만보계라던가 뭐 그런 것들을 구현하기도 이제 좋고, 굉장히 많은 가능성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요즘에는 여기서 뭐 런처 이런 것도 이제 나왔고, 그다음에 뭐 카메라 원격 조정, 뭐 리모트는 이제 흔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뭐 모바일에 있는 카메라를 여기서 이렇게 바로 원격으로 보면서 뭐 컨트롤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를 냈는데, 이게 웨어에서 이제 이걸 누르면 그 상대방한테 한번 진동 같은 걸 봐서 보내서 알려주자, 이런 아이디어를 냈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그지 같더라고요.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좀 이게 여러 사람이서 이제 아이디어를 막 내봤어요. 그래서 남자친구를 느껴보자 그래가지고 심장 박동을 재현해주자 뭐 이런 아이디어도 있었고, 그때 이게 모 의원에게 미안하다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거 이게 차고 있으니까 이런 걸로 좀 동작을 감지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뭐 좀 재밌는 걸 해볼까 이런 생각도 했었고, 이 심박 센서가 있는 모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거짓말 탐지기로도 쓸 수 있겠다. 물론 이게 남자 개발자들이 많아서 만들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게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같이 차고 있으면은 우연히 동시에 이렇게 같은 모션을 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찌찌뽕 알림을 주자 이런 아이디어도 나왔고, 근데 이게 막 이런 거 해보다가 뭐 이상한 동작 막 해야 돼서 지구방위대 같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뭐 오빠 나 사줘 알림, 이거 뭔지 참 기억은 안 나는데 되게 무시무시해서 써놨습니다.
그리고 이게 차고 이제 만보계에서 좀 더 아이디어를 얻어서 우리가 만날 때까지 걸어간 걸음수 갑자기 굉장히 감성적으로 변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해보면 재밌겠다. 만났는데 서로 손을 안 잡고 있으면 경고를 주자 이런 것도 나왔고 되게 재밌는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컨셉을 이제 종합해서 한번 잡아봤는데 되게 멋있죠. 이게 커플들이 떨어져 있더라도 웨어러블은 항상 착용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있는 느낌을 줄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세 가지 기능으로 종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방의 심장 박동을 느낄 수 있고, 그다음에 어느 방향에 있는지 정확히 어디 있는지는 절대 안 알려줄 예정이고요. 방향만 살짝 알려줄 거고, 그다음에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메모리 박스 이렇게 종합을 해봤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하루 만에 망했어요. 이게 어떻게 망하게 됐냐면요. 그 구글에서 이제 주최한 부트캠프라는 행사가 있었어요. 그게 참가하신 분들도 아마 있으실 건데 안드로이드 웨어를 좀 퍼뜨리고 많은 분들이 개발을 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그 본사 팀에서도 와서 이렇게 내용 이제 가르쳐도 주고 토론도 해주고 할 수 있고 그런 자리가 있었는데요. 저희도 거기에 참가하기로 돼서 이제 전날부터 이것저것 좀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아까 그 첫 번째 있잖아요. 그 남자친구 느끼기. 이 컨셉 프로토타입이 그날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디바이스가 심박 센서 없는 그 LG 모델이었는데 그걸로 일단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심장 박동을 비슷하게 재현할 수 있는 그거를 만들어서 이게 되게 괜찮았어요. 그때까지 누가 봐도 좀 이거 되게 괜찮은데 라고 할 만한 정도였거든요. 다음날 이제 그 심박 센서 있는 모델을 거기서 나눠줘가지고 거기서 이제 시험을 해봤는데요. 이게 상상 속의 심박 센서는 이게 심장이 한 1초에 한두 번 뛰잖아요. 그러니까 한 2, 3초 측정하면 잘 측정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실제로 해보니까 한 10초에서 20초가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측정하는 동안에 시계를 이렇게 올바른 위치에 이렇게 딱 차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게 가만히 이게 측정하실 때까지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게 완전 안 되겠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이게 딱 내가 누르기만 하면은 이게 이제 신호가 상대방한테 가서 상대방 쪽에서 잘 측정이 1, 2초 만에 돼가지고 이렇게 여기서 딱 재현해주는 그런 느낌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완전히 망해가지고 이제 완전 계획을 한번 다시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냥 좀 이렇게 너무 원대한 꿈을 가지기보다는 좀 플레인하게 가자. 그래서 행아웃 같은 데 이미 있었던 목소리로 답변하는 기능을 이제 넣어보자고 했고, 그다음에 이제 시간이 되면 100+20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시간이 되면은 이제 이모티콘 답장도 넣고, 또 시간이 또 되면 이제 비트윈 메모리 박스도 좀 넣고 이렇게 해서 해보려고. 그리고 마침 그때 애플워치가 또 나와서 슬쩍 눈치를 좀 봤어요. 그래서 같이 뭔가 구현할 수 있는 기능들을 이렇게 넣어봤고, 그래서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노티피케이션이랑 이제 마이크로 앱으로도 또 심었는데요. 이렇게 두 가지가 완성이 됐고, 이게 이제 보면은 이렇게 볼게요. 아까 전에 맨 처음에 아무 작업을 안 해도 기본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요 첫 번째 거랑 네 번째 거 맨 오른쪽 거, 이거 두 가지가 저희가 아무 작업을 안 해도 이렇게 시계 알림이 나와요. 그래서 메시지를 보내면 그 대형 그 노티피케이션에 그 대형 빗맵을 넣어줄 수가 있잖아요. 그게 딱 배경에 깔리고 저희 아이콘이 오른쪽 구석에 들어가고 텍스트가 이렇게 제목이랑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옆으로 한번 스와이프하면은 오프닝 폰이 기본으로 이렇게 나오게 돼요. 이 두 가지 화면이. 그래서 이제 그 모바일 쪽에 노티피케이션 생성하는 코드에다가 그 웨어러블 익스텐더라는 거를 이제 활용을 해서 새로 나온 API고요. 그거를 활용해서 이렇게 중간에 있는 들어가는 기능들을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붙이면 저 아이콘 같은 거 넣어주고 문구 넣어주고 그거 작동하는 걸 넣으면 펜딩 인텐트 같은 걸 넣어 놓으면은 이제 저걸 눌렀을 때 그걸 받아서 이제 이런 것들을 실행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밑에 보면은 이제 목소리로 답변하기, 그리고 이게 이모티콘 보내기인데요. 색깔이 이제 좀 다르죠. 이 목소리로 답변해서 음성으로 이제 인식을 해서 글로 만들어주는 거는 또 이 프레임워크에서 해주거든요. 그래서
저걸 누르면 이 화면이 나오고 이렇게 말로 답장을 해서 좀 기다리면은 전송이 되면은 그 모바일에서는 완전 그 음성이 아니라 이제 음성이 트랜슬레이트 된 텍스트 형태로 받아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전송되게 만들어주면 되고, 근데 이제 좀 복잡한 거는 이 이모티콘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뭐 기본으로 제공해주는 화면이 아닌 이모티콘 목록이 뭐 쫙 있고 그거를 선택했을 때 뭐 어떻게 동작하고 이런 거를 독자적으로 띄워줘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이 위쪽에 있는 코드는 모바일에서 작성하는 코드라서 별개의 화면을 이제 작성해 주려면 되게 복잡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이제 좀 복잡한 짓들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오른쪽에서부터 좀 보시면은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오른쪽 윗부분은 이제 간단한 내용들이에요. 기존에도 하고 계셨던 내용들일 거예요. 왼쪽이 웨어고 오른쪽이 모바일인데, 상대방한테 메시지가 오면 노티피케이션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이죠. 웨어러블 익스텐더로 이렇게 웨어에서만 보이는 그 부분을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노티피케이션이 양쪽에 이렇게 오게 되고요. 이제 선택을 하면은 그 다음에는 그 인텐트 원래 이걸 선택하면은 웨어 쪽에서 이렇게 화면을 띄워줄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그게 모바일에서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바일 쪽에서 인텐트를 받아서 웨어로 이 화면을 띄워달라는 메시지를 보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메시지를 이모티콘 선택 화면을 띄워달라는 메시지를 전송을 하고, 웨어 쪽에서 구동되는 마이크로 앱 그리고 거기 서비스가 있어서 웨어러블 리스너 서비스라는 게 이제 그 모바일 쪽에서 오는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메시지를 받아서 아까 이모티콘 선택 화면을 띄워주고, 그 이모티콘 선택 화면에서 선택을 하면은 또 아까 전에 여기서 요청한 거랑 마찬가지로 웨어에서 모바일로 또 저 메시지 API를 이용을 해서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럼 또 모바일 쪽에도 쟤랑 똑같은 웨어러블 리스너 서비스를 띄워둬요. 그래서 여기서 받아서 뭐 이제 채팅 접속 상태를 확인하고 이모티콘을 전송하고 이런 이제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보면 되게 간단해 보이는데 생각보다는 좀 구현하려면 이 모양이 할 게 좀 많더라고요. 마찬가지로 메모리 박스도 이렇게 웨어랑 모바일 쪽을 같이 만들어줘야 돼서 생각만큼 간단치는 않아요. 그래서 뭐 선택하면은 메모리 박스 메뉴를 선택하면 이제 로딩 중이라고 로딩 화면 같은 걸 보여주고 있다가 모바일로 메모리 박스 데이터를 요청을 하고, 이거 뭐 여기서 모바일에서 이것저것 작업을 많이 한 다음에 이거 사용 완료됐다고 완료 메시지를 또 보내면 웨어러블에서 아까 또 그 웨어러블 리스너 서비스를 이용해서 그걸 받아서 데이터를 또 패치하고 뭐 그걸 로드하고 이런 과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하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함정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일단 그 워낙 이 프로젝트가 좀 얼리 스테이지 프로젝트라서 이게 뭐 찾을 수 있는 자료가 없어요, 거의. 그리고 일반적으로 어떻게 짜면 된다 뭐 이런 게 거의 없고 그냥 거의 튜토리얼 수준의 튜토리얼 수준도 뭐 되게 간단한 거밖에 그런 게 없어서 자료가 없어서 좀 어려운 점이 있었고, 그다음에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그 모바일이랑 좀 통신해야 되는 게 많아요. 이 구현 기능을 어느 정도 좀 만들려고 하면은 이게 통신하려는 게 많으니까 이쪽 코드가 그 앞에 세션들도 이런 걸 다루는 세션이 많았는데 굉장히 그 자바로는 좀 하기가 지저분하잖아요. 그래서 그럼 저도 양심의 가책을 많이 받았어요. 이런 코드를 짜도 되나? 그러니까 뭐 RX 자바나 저도 이제 스칼라도 좋아하고 뭐 아까 그루비도 발표하셨잖아요. 그런 거 좀 써보고 싶은데 이거 근데 또 웨어가 워낙 새로 나온 거다 보니까 그런 거랑 같이 썼다가 이렇게 처음 쓰는 거 두 개가 같이 조합되면은 망할 가능성이 100%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 썼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끔찍했고, 아마 오늘 발표를 듣고 보니까 RX 자바 같은 거를 바로 좀 여기에 적용하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일단은 뭐 그래서 이벤트 버스를 좀 저희는 썼는데요. 일단 RX 자바로 바꿔야겠어요. 그리고 그 안드로이드 웨어 코드랩이 있어요. 이 구글에서 한글로 된 되게 좋은 자료고요. 이 안드로이드 웨어용 꽤 간단하면서도 꽤 강력한 기능이 있는 그런 예제를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어 보는 튜토리얼 같은 거거든요. 저거를 꼭 한번 수행을 해보세요. 그리고 저 안에 뭐 그 유틸리티
G클래스에 꽤 괜찮은 내용들도 꽤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거 같이 좀 정리해서 써도 될 것 같고, 네, 저 발표 자료 공유될 거니까. 네. 그리고 이게 에러 처리해야 될 게 은근히 많아요. 이 보시면은 모바일이랑 웨어랑 통신해야 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그 화면 하나 뜨는 거라도 이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이 웨어 쪽에서 뭔가 이렇게 버튼을 누르거나 했을 때 이렇게 누른 게 제대로 처리됐다, 혹은 지금 모바일이 저쪽 방에 놔두고 와가지고 연결이 지금 안 돼 있다, 이런 걸 적절하게 잘 알려줘야 되거든요. 네, 그런 거 처리하는 것도 좀 만만치가 않고, 이게 앞에 1번이랑도 좀 연결이 되죠. 이런 거 처리하고 하는 게 전부 다 그 어싱크로너스하게 돌아갈 거기 때문에 네, 코드가 되게 복잡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것 적당히 하라는 말밖에 참 이게 할 게 없네요. 좀 에러 처리도 꼼꼼하게 하는 수밖에. 근데 RX 자바를 저도 써보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다 완성하면은 동그란 데서 돌려보면 딱 이렇게 돼요. 이게 내 몸에 맞게 이렇게 해놓으면은 동그란 데서 이렇게 다시 작업하라고 이렇게 딱 잘려서 나오거든요. 그리고 버튼도 이게 가운데 딱 있어야 되는데, 이게 네모에서는 이쁘다고 이렇게 해놨는데 동그란 데서 보면 되게 끔찍하게 이렇게 이상하게 한쪽에 몰려 있어요. 이런 걸 또 다시 막 해야 되겠죠. 근데 이게 문제가, 동그란 게 아까 그 한국에서 구할 수가 없어요. 그 모토 360이 한국이 아니라 지금 아무 데서도 구할 수가 없을 거예요. 20만 대가 다 완판이 됐다고 해가지고 지금 구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에뮬레이터에서 동그란 걸 띄울 수가 있는데, 기본적인 화면들은 에뮬레이터에서 그래서 테스트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폰이랑 연결돼서 나와야 되는 화면들이라던가 그런 거는 이게 일단 연결이 잘 안 되고 엄청나게 느려요. 그래서 좀 이제 힘들게 할 거를 좀 각오를 해야 되겠고, 그 동그라미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게 여기에 좀 버그들이 좀 있어서 잘 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문서도 문서가 최근에 하나 나오긴 했는데 아직까지 좀 명확한 가이드가 좀 이렇게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에뮬레이터로 네, 에러 처리나 이런 게 힘들어서, 예를 들어서 폰이 저쪽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이렇게 에러 메시지 같은 게 잘 나오는지 보고 싶은데, 네, 그런 화면 처리하기가 좀 힘들겠죠. 그래서 네, 이게 결국에 하나 사야 되는데, 이 G워치 R이 좀 있으면 출시될 예정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걸 삽시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디벨로퍼에 보시면 그 웨어러블 트레이닝 코스가 있어요. 여기에 레이아웃 부분은 좀 정독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나마 이제 괜찮은 자료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워치 뷰스톱이라는 애랑 그 박스 인셀 레이아웃이 있었는데, 워치 뷰스톱을 이용해서 두 가지 그냥 원형이랑 그 사각형 레이아웃을 따로 만들어 놨다가 알맞게 띄워주는 애고, 박스 인셀 레이아웃은 앞으로 다시 가서 이렇게 됐을 때 저걸 그냥 원 안에 딱 들어가는 사각형에 보여주면 잘 나올 것 같잖아요. 그렇게 해주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박스 인셀 레이아웃이 좀 문제도 좀 덜 없고 사용하기 편했어요. 근데 워치뷰 스톱은 약간 버그가 있더라고요, 쓰다 보니까. 네, 그리고 이게 진짜 끝판왕인데요. 이거 네, 엄청난 삽질을 했어요. 안드로이드 웨어가 싫어졌어요, 이걸 하다가. 이게 안드로이드 웨어 앱이 따로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보통은 이제 본체 앱이 있고, 저희도 이렇게 했어요. 비트윈 앱을 그냥 설치를 하면 안드로이드 웨어용 앱이 그 비트윈 앱 APK 안에 들어있거든요, 마이크로 앱이. 그래서 비트윈 앱을 설치하면 제가 웨어를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여기 이쪽에도 알아서 자동으로 그냥 설치가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해주려면 근데 좀 이렇게 몇 가지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엄청 복잡합니다. 그리고 문서가 아무 데도 없어요. 이게 중요한 게. 그래서 여기 나열된 거 말고도 좀 몇 개 더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라도 안 되면 제대로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네, 엄청난 삽질을 해야 돼요. 그래서 혹시 고생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나중에 저한테 연락하시면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이게 스택 오버플로우에도 별로 없어요, 이게 내용이. 그래서 좀 삽질을 해보니까 일단 패키징이 일단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APK가 완성을 돼서 APK를 그 zip 파일이잖아요. 그래서 압축을 풀어보면은 그 리소스 안에 러우 그 디렉토리가 있어요. 이 안에 그 웨어용 마이크로 앱 APK가 일단 들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근데 이게 들어있다고 자동 설치가 또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좀 당연한 걸 수도 있는데 이 웨어 쪽에서 쓰는 권한 퍼미션이 있을 수 있잖아요. 새로 쓰는 게 뭐 진동이라던가 예를 들어서 바디 센서 퍼미션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게 다 이 모바일 쪽에 그 선언이 돼 있어야 됩니다. 모바일 쪽 그 매니페스트에. 근데 이게 아무데도 문서화가 안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엄청난 삽질을 했어요. 그리고 권한 설정이랑 또 막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으면은 이게 저 APK가 들어 있어도 자동 설치가 안 돼요. 그리고 자동 설치를 이렇게 했다고 해도 아까 메시지 주고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게 잘 작동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플리케이션 아이디라는 걸 원래는 안 썼었는데 이거를 쓰고 이제 빌드 그레이드 렉 그걸 넣어줘야 되는데 똑같이 웨어 쪽이랑 모바일 쪽을 똑같은 걸로 맞춰줘야 돼요. 그리고 사인인 키도 똑같은 걸로 하도록 빌드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여러 가지로 좀 까다롭고 힘든 과정이 마지막에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근데 하고 나면은 이제 저는 되게 만족스러웠던 그래도 프로젝트예요. 일단 사용자들이 잘 사용하면 만족하는 거고, 근데 이게 잘 사용하고 있는지 일단 알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몇만 명 정도는 웨어를 갖고 있는 것 같긴 한데 한국에서나 이쪽 아시아 쪽에서 저희 고객이 많은 지역에서는 많이 안 풀려서 그런지 시계 쓰시는 분들은 쓰시겠죠. 그리고 이게 되게 좋았던 부분인데 구글 플레이에서 이제 이 웨어러블로 피처를 해준다고 연락이 와서 그런 부분은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한국 말고도 대만 쪽에서도 이걸로 피처를 해준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서 그런 건 좀 보람이 좀 있었고 개발 과정도 되게 재미있었어요. 아이디어 되게 새로운 플랫폼이다 보니까 아이디어들도 되게 신선했고 재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삽질도 많이 했죠.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구글에서 되게 강하게 밀고 있는 프로젝트긴 한데 구글 I/O에서 이 시계 하나씩 다 나눠줬잖아요. 되게 강하게 밀고 있는 거긴 한데 그렇다고 이게 지금까지 구글에서 하는 걸 보니까 다 성공하는 거는 아니더라. 그래서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얼만큼 이제 시간과 자원을 투자할지는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세요. 저희는 한 1주에서 2주 정도 원래 개발을 하려고 했다가 아까 전에 엄청난 삽질들로 한 달 정도 개발을 한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하고 해보셔야 되고, 근데 정말 개발하는 게 쉽긴 쉬워요. 안드로이드 하셨던 분들이면은 바로 그냥 시작하실 수 있을 정도로 쉽긴 쉽습니다. 이제 조심해야 될 점을 아까 짚어드렸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해서 하면 되고, 구글에서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또 감사를 한번 드리고, 또 문서도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개발하면서도 계속 새로운 문서가 나와서 좀 도움을 좀 받았습니다. 프레임워크도 지금 버그가 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계속 좋아지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좀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구글에서 되게 잘하면 아까 저희가 처음 했던 되게 멋있는 기획이 잘 구현됐으면 또 저희한테도 되게 많은 기회가 됐을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신박 재려면 좀 힘들 것 같아서 아직까지. 근데 이거 되게 좋은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서 뭔가 사용자들한테 정말 좋은 가치를 주면 구글에서 되게 빠방하게 밀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글로벌로도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존 안드로이드 개발이랑 진짜 비슷해가지고 진입 장벽이 낮아요. 이거는 확실히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처럼 100+20 프로젝트 같은 걸로 하시면은 금방 하실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웨어러블이 또 많이 유행하게 될 것 같아요. 이제 향후 근미래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아이디어를 좀 빠르게 가지실 수 있는 점이 되게 장점일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새로운 플랫폼에 들어가는 건 확실히 리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용자도 많지 않고 저희가 만들어 놨는데 아직까지 몇 명이서 사용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개발할 때도 좀 참고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좀 되게 특이한 플랫폼인데 이 개발이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되게 개발이 어렵고, 개발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또 쉽고, 이 기능도 이게 여기서 별거 아무것도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좀 더 많은 걸 할 수 있는데 또 조그마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거를 잘 이렇게
뚫고 개발을 하시면 네. 그리고 완성도 있는 거 제품 만들려면 아까 전처럼 되게 어싱크로너스하게 자바에서 하기 힘든 그런 것들을 많이 좀 해야 돼서 좀 골치가 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희가 일단 제안해보는 베스트 프랙티스인데 일단 시계를 하나 뭐 사거나 어디서 뭔가 구해와야겠죠. 그리고 개발할지를 이제 결정을 하시면은 아까 그 코드랩 튜토리얼이 그게 정말 잘 돼 있어요. 그게 저도 처음에 그거를 약간 성실하게 안 했다가 엄청나게 화를 입었는데 네,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완료를 하면은 되게 많은 걸 배우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꼭 그리고 그 패키징까지 꼭 해보세요. 자동 설치가 잘 되는지까지 네, 보시면 되게 도움이 될 거고 그 안드로이드 디벨로퍼 이 공식 사이트에 많은 트레이닝 코스가 있는데 거기 웨어러블 섹션을 꼼꼼하게 보시면 진짜 도움되는 많은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동그란 거를 또 웬만하면 네, 구해서 꼭 해보셔야 될 겁니다. 동그란 게 되게 유행할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그래서 네, 동그란 거에 신경을 좀 써야 될 거고 네, 코드 품질은 네, 신경 써서 잘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저희도 RX 자바로 다시 네,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새로운 플랫폼에 뛰어들기 이쪽은 좀 이제 분량은 좀 작은데 저희가 비트윈 이전에 이제 했던 경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 얘기를 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데 일단 그 새로운 플랫폼이 이제 종종 나오죠. 뭐 이제 안드로이드 웨어도 이렇게 처음 생기는 안드로이드 기반이긴 하지만 뭔가 좀 새로운 녀석이고 이거는 분명히 뜰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아직 아무도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반면에 또 위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시간이 이제 무한정 남아도는 게 아니기 때문에 되게 소중한 시간을 사용해서 이거에 이제 또 도전해 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네, 잘 파악을 하시고 결정하셔야 되는데 일단 그 새 플랫폼에서 뭐 어떤 걸 만들어서 성공을 하려면 일단 그 플랫폼이 좀 유명해야 되잖아요. 쓰는 사람이 많아야 되잖아요. 이제 안드로이드 웨어 같은 경우는 아직은 뭐 쓰는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수십만 명 정도가 이거 구입을 한 것 같은데 이게 앞으로 이제 엄청나게 뭐 많아질 거라는 좀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네, 이게 또 많기만 하면 안 되고 여기서 꽤 많은 걸 해야 뭔가 새 플랫폼에 의미가 있잖아요. 그리고 네, 이 플랫폼은 되게 좋은데 지금 자기가 만든 게 거지 같다. 그러면 아무 가치가 없을 거잖아요. 자기가 이제 잘 만들 수 있어야겠죠. 이 플랫폼의 장점을 활용을 해서. 그리고 플러스로 네, 뭔가 다른 여러 회사들이 도전을 하는데 그 중에서 좀 뭔가 눈에 띄게 잘하는 게 있다 이러면 이제 좀 추가적인 기회가 있겠죠. 저희가 비트윈 이전에 저희가 처음 창업을 했을 때 그 아이패드가 처음 나왔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그때는 저희 정말 감탄을 했죠. 이 아이패드는 정말 엄청난 그 플랫폼이다. 이건 이제 사람들이 다 이거 들고 다니고 이것만 볼 거다. 이래가지고 아이패드용 제품을 좀 만들었는데요. 이게 뉴스 갤러리라는 뉴스 앱이고 이 송스 포 키드라는 인터랙티브 이북 앱인데요. 이게 참 두 개 다 들어본 적이 없으시죠? 네. 네, 플랫폼 사용자 수가 지금도 뭐 지금은 이제 훨씬 낮았죠. 지금 아이패드나 뭐 이제 구글 안드로이드 그 태블릿들도 많이 보급이 되긴 했지만 좀 저희가 예상한 만큼은 아직도 아닌 것 같아요. 그때는 정말 그 전 국민이 다 들고 다닐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스마트폰 쓰듯이 이게 충분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네, 반면에 또 폰이 워낙 이제 뭐 좀 사이즈 큰 폰으로 좀 가면서 이게 폰이 많이 그 여기서 필요했던 걸 좀 많이 대체하게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처음 이게 시도해본 제품들이라 그런가 뭔가의 아류 같고 뭔가 이렇게 좀 부족한 점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선도적인 어떤 위치도 당연히 차지하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용히 잊혀진 제품들이었고 근데 비트윈 할 때는 그래서 오히려 그때 이제 뜨고 있던 그 태블릿이라는 플랫폼을 버리고 폰으로 다시 되돌아왔는데 그때 이미 지금은 뭐 더 심할 수도 있는데 저 이제 3년 전쯤에 그때만 해도 모두가 이게 모바일에선 더 이상 나올 게 없다라고 다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계속 뭔가 계속 나오고 있긴 한데 네, 아무튼 그때 좀 되게 레드오션이라고 그러니까 블루오션 저희가 이제 봤던 그 태블릿이라는 블루오션을 두고 버리고 이제 레드오션으로 다시 뛰어들었고요.
그래서 뭔가 기회를 잡고 막 단기간에 막 엄청 떠가지고 뭔가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다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손가락을 빨고 있는데, 그 기회를 잡으려는 생각보다 그 사용자한테 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걸 만들어서 제공할 수 있을까 이런 쪽에만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퀄리티에만 집중했고, 그래서 좀 더 그 문제가, 저희가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이 좀 심플리파이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또 인기 있는 제품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결정은 결국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네, 제가 말씀드렸던 걸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네, 현명하게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뭐 이거 끝나고 또 그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것 같은데, 되게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안드로이드 성능 최적화 글라이드도 저희 쓰고 있고요. 데이터베이스 중에 램이라는 게 요즘에 좀 유행인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좀 써보고 싶고, 매터리얼 디자인도 네, 저희 당연히 적용할 건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 미국의 무슨 뭐 되게 유명한 그 커뮤니티인 것 같은데 거기서 베스트 매터리얼 디자인 앱을 선정을 했는데 비트윈이 선정이 됐더라고요. 저희는 매터리얼 디자인을 한 적이 없거든요. 뭐 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좀 같이 네,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고, 네, 웨어러블도 당연히 관심이 계속 많고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또 같이 이야기해보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대안 언어들, 아까 그루비 발표 첫 번째, 그 두 번째 세션에 있었잖아요. 저희도 되게 관심이 많고요. 스칼라, 저 개인적으로는 스칼라 쪽에 좀 관심이 있는데 네, 이런 것도 이야기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저희는 항상 그 개발자분들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왔으면 나왔으면 광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네, 저희 엔지니어링 블로그 운영하고 있으니까 많이 봐주시고 자유로운 네, 소개서를 보내주시면 네,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